오늘 여러분들과 만날 게임은 스피디 롤이에요. 저는 보약 게임 활용 전문가 박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스피디 롤은 그림만 봐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로 되어 있죠. 재미있는 캐릭터와 함께 또 숲속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스피디 롤인데 굴리는 것, 빠르게 굴리는 것 뭘까 궁금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있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 이제 게임 스토리, 어린이 게임 수상작이에요. 지난번엔 제가 멘사 셀렉트 게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수상작인데요. 어린이 게임 수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지 제가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 게임이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손으로 힘을 조절하는 그런 조작력이 들어가는 게임인데요. 신체 활동 게임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또 구성물 소개와 또 게임 방법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 게임 방법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변형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변형에는 이렇게 쉬운 방법도 변형할 만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해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게임을 하기 전 또는 추가적인 그런 규칙을 가지고 특별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사전 확장 활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스토리 어린이 게임 수상작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KSDJ라고 해서 킨더 슈필데스 야레스라는 요 상표가 붙습니다. 이건 이 협회에서 슈필데스 야레스 협회에서 해마다 세 가지 영역의 그런 수상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 킨더 어린이를 위한 영역에서 이제 대상을 받았고요. 보통 많이 알고 계신 거에서는 일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슈필데스 그 수상작은 카탄, 카르카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셨을 그런 게임들이 수상작에 있고요. 어린이 게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신 게임들이 있는데요. 2020년에 선정됐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어떻게 이제 선정이 되냐면요. 전문성과 대중성을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년 하나의 작품만 딱 수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권위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 후보작으로 추천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매력 포인트 한번 찾아볼게요. 신체 활용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으로 굴리는 것도 신체를 활용하는 게임이죠. 우리가 주사위를 굴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임이에요. 매력 포인트는 첫 번째가 공을 굴립니다. 여기. 네, 이렇게 귀여운 공을 굴려요. 테니스 공보다 좀 작은 사이즈고요. 여기 찍찍이가 붙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벨크로 토큰이 붙을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이렇게 공을 굴리는 재미. 또 두 번째는 협동 게임과 그리고 이제 경쟁 게임으로 나눠져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재미를 갖고 있어요. 게임 준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벼운 게임이어서 사실은 쉽고 정말 모두가 할 수 있는 게임이어서 내용이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겠어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또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고슴도치들의 공굴리기 경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너무 예쁜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1에서 4인까지 할 수 있고요. 6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어린 연령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분 내외로 굉장히 짧은 게임으로 여러 번을 할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죠. 자, 들어가 보면 공 하나, 여기 고슴도치 얼굴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벨크로 토큰이 버섯, 사과, 나뭇잎 세 가지로 6개씩 들어있어요. 벨크로 토큰은 뒤에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붙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에 모양은 이렇게 그림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프린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섯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모양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고슴도치말, 요 귀여운 고슴도치말도 4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협동게임에 사용할 여우말도 들어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드판이 있는데요. 보드판은 고슴도치 출발 보드가 있고요. 여기에서 고슴도치들이 출발해서 경주를 시작합니다. 들어오는 목적지는 집이에요.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면 승리하는 게임. 그리고 여우가 그려져 있는 게임판이 있는데요. 이 보드판은 여우 보드판이라고 해서 협력 게임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오솔길 보드는 4개가 있고요. 중간 길을 연결시켜주는 길들이에요. 이 모든 길들은 앞뒤로 양면으로 되어 있는 양면 보드예요. 사용을 다양한 그림들로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그림이니까 돌려서 사용하면 또 다른 길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채팅 제가 아까 못 봤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잘 들리시죠? 이거 아까 말씀하신 거였겠네요. 네. 자, 김치선 선생님 알려주셔서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보드판 배치를 보여드릴게요. 저 구성물로 어떻게 배치를 하는가. 자, 요게 기본 추천 보드판이에요. 근데 추천 보드판으로 반드시 하지 않고 변형을 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변형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길이 중요한 건 연결이 되어야 돼요. 여기 있는 판들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집까지 연결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변형 가능하고요. 요게 경쟁 게임, 어느 고슴도치가 먼저 들어오니 하는 경쟁 게임을 할 때의 보드판 배치입니다. 또 이렇게 협력 게임으로 바꾸실 때는 여우 보드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우 캐릭터 말과 함께 보드판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드판은 고슴도치와 만나게 이렇게 길이 연결되게 해주시면 되고요. 집까지 이제 도착하게끔 연결을 해주세요. 자, 보시면 벨크로 토큰을 옆쪽에 넓게 펴주시고요. 요 공을 굴려서 벨크로 토큰을 붙이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방법은 경쟁 게임부터 기본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공을 굴려요. 첫 번째. 어떻게? 벨크로 토큰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얀 면이 나오게 뒤집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공을 굴립니다. 두 번째, 공을 굴려서 이렇게 벨크로 토큰에 붙어올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벨크로 토큰이 공에 붙어오면 띄어내고요. 이 띄어낸 벨크로 토큰으로 우리가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그때 한 가지 주의사항. 너무 세게 굴려도요, 안 붙고요. 너무 살살 굴려도 그 거리까지, 벨크로 토큰까지 도착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욕심내고 많이 붙여야지 하고 붙였는데 5개가 돼버리면, 4개가 넘어가 버리면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다 띄어내야 돼요. 그래서 욕심 부리면 안 돼 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데요. 5개가 붙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아예 못 간다는 거. 그래서 4개까지만을 허용합니다. 너무 멀리 빨리 가버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겠죠. 5개까지 허용을 해버리면. 그래서 4개까지로 서로 격차가 크지 않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이 벨크로 토큰을 가져오면 어떻게 전진을 하는가. 이 그림에 있는 보드판 위에 있는 그 내용물도 있죠. 뭐 버섯, 나뭇잎 얘네들을 하나씩 지불을 하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한 칸 한 칸 갈 때마다 내가 얻어온 벨크로 토큰을 내면 돼요. 그래서 이 내는 장소를 저는 시장에다 낸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아니면 보관소에다가 넣어줘 이렇게 해서 다른 장소에다가 벨크로 토큰을 모으면서 그걸 여기에서는 더미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더미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사용한 토큰들은 더미로 보내면서 한 칸씩 가게 됩니다. 가고 나서 더 이상 길이 그 다음번으로 연결되는데 나는 그 벨크로 토큰이 없어 하면 사용하지 못한 건 그냥 더미로 반납, 버려지는 거예요. 네,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미에 4개 이상이 모인다. 만약에 더미로 계속 뜯어서 보내는데 더미에 4개가 많아지면 오히려 내가 굴리는 장소에 있기가 어렵겠죠. 토큰들이. 그래서 한 모양이 4개가 되면요. 그 모양은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만약 더미에 우리가 사용한 요 나뭇잎이 4개가 됐다. 그러면 다시 원래 우리가 붙이는 쪽에다가 테이블 위에다가 다시 돌려놓아서 뒤집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제가 요거는 화상뷰로 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도착하면 승리를 해요. 도착한 라운드에 내가 어느 한 빨간색 고슴도치가 도착을 했다. 그러면 다른 플레이어까지 모두 진행을 한 번씩 골고루 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게임이 종료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빨간 고슴도치가 먼저 들어왔더라도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하면 노란 플레이어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경우는 모두가 승리하는 거예요. 들어온 모두가. 아무래도 어린이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많게 해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고학년 가면요. 아, 이거 왜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요. 막 이러기도 해요. 근데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아무래도 먼저 들어올 확률이 커지죠. 그래서 끝에 플레이어까지 골고루 하는 게 정당한 것 같아요. 자, 집에 도착할 때는 그럼 어떻게 들어와요? 집에 들어갈 때도 벨크로 토큰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아무 토큰이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넘어가서 협력 게임은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여우가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우에게 따라잡히지 않고 안전하게 집에 도착해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협력 게임이라서 말을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말을 내가 돌아가면서 공 굴려서 하나의 말을 전진시키고요. 그럼 여우는 어떻게 쫓아가나요? 여우는 여우말을 사용해서 여우의 보드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우 보드판에서 시작했을 때 두 칸씩을 가게 해줘요. 모두가 A가 만약에 공을 굴려서 고슴도치를 보내줬어요. 그때 여우도 같이 두 칸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B가 또 굴려서 우리 애들을 보내줬어요. 빨간 애를. 그러고 나면 다시 여우를 또 두 칸 가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우는 두 칸씩만 간다. 여우가 만약에 그 고슴도치가 있는 장소에 만나게 되면 게임이 끝나요. 그러면 고슴도치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우랑 만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거의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보통은 벨크로 토큰이 한 칸 가거나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칸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고슴도치가 이깁니다. 그렇지만 간혹 여우가 이길 수 있어요. 또는 여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는 뒤에 가서 다시 다른 변형 게임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기본 규칙 게임 있는데요. 실전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요 화상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본판으로 제가 세팅을 해놓았어요. 기본판으로 세팅을 해놓고 자, 여우도 잠깐 치우고 여기 네 마리의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자, 공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벨크로 토큰을 펼쳐 놓는 거죠. 저는 지금 다 보여드려야 돼서 토큰을 가까이에 펼쳤지만 조금 다른 넓은 공간에 펼쳐서 멀리서 굴리게 해주셔야 되겠죠. 적어도 한 뭐 두 뼘 정도는 되게끔 굴리셔야 되고요. 그래야 의미가 가운데서는 다 붙을 수 있어요. 자, 저는 보일 수 있도록 이 정도에서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굴려서 벨크로 토큰에 붙어와요. 자, 붙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요 붙은 걸 잘 보시고 이때 내가 그냥 굴리기도 해요. 아이들이 처음엔. 하지만 계획을 하고 중간에는 굴려야 되겠죠. 내가 가는 길에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물건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빨간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이 잘 보이네요. 노란색으로 갈게요. 제가 갈 수 있는 길은 자, 여기다 놓아보라고도 처음에 해주셔도 돼요. 어린 연령은 이렇게 놓아보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쪽으로 가면 사과까지 놓으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다르게 구성을 하면 어떻게 가질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사과를 먼저 가게 되면 어때요? 여기까지 갈 수가 있겠죠.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조금이라도 좀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로 가볼까요? 내가 만약에 버섯을 먼저 놨으면 다음엔 사과, 여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일 멀리 가려면 어떻게 놓아야 될까? 아이들한테 물어보시고 자, 이렇게 사과, 버섯, 아, 여기까지 갈 수 있겠네. 이렇게 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용한 토큰은 요건 처음에 아이들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다 깔아보는 거고요. 갈 때는 저는 여기 더미에다 내면서 가자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처럼 자, 나뭇잎 가고 자, 사과도 가고 버섯 가고 이렇게요. 그래서 출발을 한 거예요. 다음 플레이어 이제 불립니다. 불리면 이 플레이어는 얘가 맡고 있는 자리가 아닌 데로 가고 싶으면 사과, 버섯, 나뭇잎으로 가고 싶네요. 아까 그 모양도 가능했었어요. 자, 그러면 굴려서 아이쿠 너무 약하게 굴렸어요. 하나밖에 못했어요. 이러면 한 칸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약하게 굴려서 한 칸밖에 갈 수가 없었어. 더미로 보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 더미로 보내진 게, 자, 여기 제가 이제 다른
플레이어는 이렇게 갔다고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사과로 가야 되겠죠. 나뭇잎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과, 그리고 버섯을 내고 가야 되는데 버섯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사과를 같이 버려집니다. 네, 사용하지 못한 거 버려져요, 더미로. 그래서 지금 아직 3개까지밖에 안 모였네요. 4개가 모이면 버려집니다. 이거 빼고 3명이서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노랑이가 갈 차례예요. 노랑이 고슴도치. 자, 출발. 오, 지금 여기 2개가 붙었어요. 2개 붙었었는데 떨어졌네요. 이때 떨어진 거 쓸 거냐 말 거냐 정하고 해야 돼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아까 붙었었는데 떨어진 거야. 어떤 아이는 붙은 것만 사용해야지 서로가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붙었다 하더라도 사실 붙어오지 않고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져온 것만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버섯을 사용할 수 있겠죠? 또 버섯으로 나갈 수 있고요. 자, 아직 4개인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요번에 파랑이 차례예요. 그럼 파랑이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버섯, 나뭇잎 또는 사과. 셋 중에 아무거나도 갈 수 있는데 멀리 가고 싶으면 사과, 나뭇잎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버섯 있는 쪽이 아닌 사과가 있는 쪽으로 굴리려고 하겠죠. 처음엔 아이들이 그냥 굴리다가 나중엔 조준을 합니다. 그래서 조준하고 나는 사과, 단풍잎. 자, 여기 굴려. 네, 제 뜻대로 됐나 한번 볼게요. 우선 사과, 단풍잎은 됐는데 사과가 안 되고 비껴나가서 버섯이 됐어요. 이럴 수 있어요. 조준을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자, 사과 하나밖에 못 나갑니다. 버섯 갈 수 있네요. 여기 버섯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풍잎 여기로 갈 것인가? 가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이때 여기 있으면 요 길로 갈 수 있고 이쪽 길로 갈 수 있죠. 근데 이쪽으로 오면요. 반드시 사과가 나와야 돼요. 그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단풍잎으로 가면 이 길로 반드시 가야 돼.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만 내가 요번에 사용하지 않겠어.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요. 반드시 사용한다가 아니라 임의로 더 사용하고 싶으면 더, 싫으면 안 하고 버려도 됩니다. 버리고 나는 차라리 다음번에 2개가 나오면 둘의 선택을 하겠어.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4개가 사과도 4개, 나뭇잎도 4개가 모였어요. 자, 얘네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 왜냐하면 너무 가져갈 수 있는 게 적잖아요. 그래서 4개가 되면 인류 다시 보내서 섞어. 그래서 섞어둡니다. 섞어두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짚어볼 수 있는 게 뭐였죠?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이 위에 놓으면서 간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면서 간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은 더미로 보내는 거야 알려주고 말만 간다는 거. 그리고 앞에 아이가 있어서 막히는 길일 것 같으면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거요.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토큰도 내가 가져왔어도 임의로 사용하고 남은 거는 더미로 보내준다. 그리고 더미 안에서 같은 그림이 4개가 모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보낸다. 요것들을 같이 얘기 나눴고요. 추가적으로 아이들의 사고력을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많은 쪽을 선택하게 한다. 요 정도만 선생님들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PPT로 돌아오기 전에 연결됐을 때 아예 여우까지 갈게요. 여우를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를 넣었을 때도 이 추천 보드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 보드판으로 기왕이면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다르게 바꿔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추천 보드판을 보고 놓으면요. 여우판을 먼저 맨 위에 놓게 돼요. 그리고 여기 번호들이 4번이라고도 돼 있고 뒤집으면 별표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1번을 뒤집어서 이 별표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잠시만요. 별표. 이렇게. 여기서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여우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우가 요걸로 가면 되네요. 네,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4번이면 얘거든요. 얘는 제가 조금 이렇게 가고요.
요건 사실 근데 추천 그대로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만약에 짧게 끝내고 싶다. 그럼 원래는 5번이 들어가고 6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난 짧게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화면상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작게 만들게요. 임의로 바꾸셔도 된다. 그러면 바로 집을 넣어버리면 조금 루트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또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더 늘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같이 함께하는 아이들의 그 주어진 시간이나 인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벨크로 토큰을 놓고요. 자, 여기에서 가보게 됩니다. 자, 요때 여우는 어디서 출발? 여우 그림에서 출발. 여기요. 그리고 하나의 토큰, 고슴도치로 사용한다 그랬죠? 노랑이가 잘 보이죠? 노랑 고슴도치 사용. 자, 그럼 노랑 고슴도치는 이쪽으로 가고요. 여우는 쫓아오게 됩니다. 이때 굴렸어요. 자, 굴리고 1번 플레이어 굴려서 아이고, 제게 잘 안 붙었네요. 두 개를 떼면서 갑니다. 어느 쪽으로? 반드시 이 길밖에 못 가게 되어 있네요. 자, 나뭇잎 그리고 버섯은 사용을 못해요. 근데 나뭇잎 쪽으로 가면 어때요? 길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때요? 길의 경우의 수가 많은 버섯을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 버섯으로 가자. 서로 이런 토의도 할 수 있어요. 자, 버섯으로 가고 여기 나뭇잎도 있네요. 오, 제가 못 봤어요. 나뭇잎까지 가고 더미에 버립니다. 그러면 여우 몇 칸가요? 2칸 간다 그랬죠. 이때 좀 다이나믹하게 하고 싶다. 3칸까지 가도 괜찮아요. 근데 3칸 이상을 가면 여우가 너무 빨리 쫓아와서 안 좋더라고요. 다이나믹은 한 3칸까지만, 네, 쫄깃쫄깃하게. 근데 원래 어린아이 규칙은 고슴도치를 이기게 해주고 선생님이 여우 역할을 보통 맡게 돼요. 네, 그걸 아이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악역은 누가 맡는다? 선생님이 맡는다. 그래서 또는 저는 아이들하고 있을 때 이번에 여우 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또 여우를 하는 아이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협력 게임인데요. 두 번째 플레이어도 같은 고슴도치를 보내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협력해서 안전하게 여우가 쫓아와도 집에 먼저 도착을 하면 와 우리가 승리했어 하고 서로 하이파이브 합니다. 요것도 조금 난 더 재밌게 하고 싶어 하면 변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는 변형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변형 게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위에 거 보실게요. 쭉쭉 스피드 레이싱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자, 멀리 가는 거를 아이들이 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길게 이렇게 멀리까지 길게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길게 놓고 뭐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때는 4마리로 경쟁을 하는 거고요. 이때 사용하는 주사위가 다른 보통 사용하시는 주사위 이렇게 네, 요 주사위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요 주사위를 사용해서 6까지 있는 거 도트나 숫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벨크로 토큰은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길만 사용해서 아이들이 그냥 레이싱 게임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보드판과 주사위만 가지고요. 그래서 공굴리기는 사용을 안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슉슉 가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른 변칙 주사위들이 변형 주사위가 있다면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랬을 때 색깔이 다양하게 들어있으면 제가 갖고 있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검정색과 빨간색이 있어서 검정색으로 갈 때는 이 검정색은 여우가 가는 거야. 왜요? 조금 가요. 1, 2개에 3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천천히 가는 거는 여우 주사위. 그리고 빨간색은 많이 가요. 여기에 2, 3, 4로 가거든요. 그러면 많이 갈 수 있는 고슴도치 주사위. 이렇게 해서 이 주사위만으로 하는 거죠. 주사위만으로 굴리되 여우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로. 네.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과 빨간색이 나눠져 있어서 네, 빨간색이 나오면 고슴도치 간다. 검은색이 나오면 여우가 간다. 이거는 누가 굴리던 얘가 내가 굴린 거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주사위를 굴리는데 어떨 땐 여우를 가지게 되고 어떨 땐 고슴도치를 가지게 되는 그런 약간 운적인 게임이죠. 근데 얘가 주는 쫄깃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어디에서 예쁜 주사위 많이 보신 거죠? 그 드래곤 우드에 나와 있는 주사위예요. 6개 좀 마법 주사위 같이 생긴 거요. 그 중에 하나를 사용했는데 요 주사위는 1, 2, 3, 4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도 들어있어요. 자, 4까지만 있는 주사위예요. 그런데 4는 그럼 너무 많이 가잖아요. 얘를 여우 주사위로 저는 썼거든요. 자, 이거는 공 굴리기 하는 경우입니다. 고슴도치는 공을 굴려서 똑같이 가요. 대신에 여우가 2칸을 가게 했잖아요. 근데 여우 2칸 가는 거 재미가 없다. 계속 2칸만 가. 별로야. 그러면 우린 변수를 기대하잖아요. 그때 주사위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얘는 빨간 여우 주사위입니다. 근데 4는 너무 많이 가서 안 좋다고 했죠? 얘는 0으로 쓰세요. 그래서 4가 나오면 아예 여우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대감이 있겠죠? 분명 늘 2번이었는데 안 갈 수도 있고 3번까지도 갈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여우 주사위를 좀 굴리는 재미를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내 차례는 어떻게 해요? 공 한 번 굴리고 주사위 한 번 굴리고 2번을 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요거는 왜 보여드렸냐면 자, 처음엔 요 주사위를 여기다가 배치했다가 제가 드래곤 우드 주사위 보고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꿨어요. 그림을. 자, 얘는 만들어서 했어요. 처음에 1, 2, 3 주사위가 제가 없어서 없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쓰실 수 있겠죠. 폼포드지 있는 주사위 그 모양에다가 했는데요. 아이들이 근데 이것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스티커가 좀 반짝반짝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재미난 스티커를 붙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동그란 도트가 아니어도 괜찮다. 요즘에 캐릭터 많으니까요. 그런 거 붙이시면 아이들이 더 애정할 수도 있어요. 일반 주사위보다 자기가 만든 주사위. 그래서 같이 스티커 붙이고 주사위 1, 2, 3 주사위 만드시고요. 그럼 모두 2개씩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나오겠죠. 6면이라. 그렇게 해서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형 게임으로 가는데요. 규칙이 이제 변형하는 경우에요. 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어린이 초등 대상인데요. 유아도 할 수 있나요? 제가 질문을 또 받아서 5세도 할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이 5세입니다. 이 친구들은 근데 굴려봤더니 조금 잘 못 굴려요. 그래서 막 이상한 데로 가서 하나도 안 붙으면 울상이 돼서 제가 한 번 더 해도 돼 이렇게도 해주지만 공을 굴리면서 2번까지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져와서 뜯어서 놓는데 아이들은 이 고슴도치가 가는 것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유아는 이 벨크로 토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얘가 더 예쁘고 크고 갖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바꿔봤죠. 그럼 이번에는 도착을 하면 그러니까 주사위를 굴렸어요. 제가 여기 주사위 옆에 보이죠? 여기. 요 주사위 보이시죠? 요 주사위를 굴려서 1, 2, 3 중에 그냥 길 따라서 가서 그 도착하는 자리에 벨크로 토큰을 얻어오게 했습니다. 거꾸로 이 재료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주사위로 나는 레이싱을 하고요. 그리고 목적은 레이싱이 목적이 아니라 집에 도착해서 모두가 집에 들어오면 게임이 끝나고요. 그때 벨크로 토큰을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벨크로 토큰을 많이 모으려면 어때요? 제가 이렇게 여러 길을 가게끔 해야 되겠죠. 많이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면서 도착했을 때만 가져와요. 지나가면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뭐가 올라와서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저는 접어두고요. 그래서 도착한 곳에 벨크로 토큰만 가져온다. 그럼 벨크로 토큰이 없으면요? 못 가져가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도 길을 따라서 갈 때 벨크로 토큰이 있는 쪽으로 간다. 네, 요것도 재밌어 합니다. 토큰 많이 모으기. 자, 또 넘어가서요. 정해진 길로만 가기는 오히려 나이가 조금 있는 아이들, 특히 고학년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이 게임은 전략성이 있기가 어려운 게임인데요. 아까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한 사항을 둔 거예요. 그러면 전략이 필요해지겠죠. 자, 여러 가지의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반면 이번 게임은 정해진 길. 그래서 A 플레이어는 나는 이쪽 길, 이건 2인용으로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길이라는 게 애매해서 2인용으로 해서 가장자리길. 만약 중간길까지 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인으로 하셔서 가장자리 아랫길은 내 거, 뭐 위에 길은 내 거, 이렇게 해서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그럼 벨크로 토큰이 붙었을 때 못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집니다. 조금 더뎌지긴 하겠지만 내가 전략적으로 가져오려고 굴릴 때 조준을 더 신경 써서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전략 게임처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넘겨보고, 요게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2인으로 달리고 있죠. 큰 차이는 안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둘 다 공동 우승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굴린 사람도 동일하게 한 다음에 끝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장면. 요거는 제가 카메라에 넣어야 돼서 이렇게 3개만 했어요. 이 집에 그 테이블이 좁아서 더 길게 못 했는데, 사실 재밌게 했을 땐 바닥에 펼쳐놓고요. 제일 길게 만들고 했을 때 애들이 재밌어 했어요. 아무래도 레이싱은 좀 긴 맛이 있죠. 네. 자, 또 넘어가서. 자, 여우보드판 등장입니다. 여우보드판까지 놓고 여우도 공굴리기로 하시면 또 재밌어요. 아까는 여우 주사위를 사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우 주사위가 아니라 여기에 여우가 2칸씩 보드판에서는 원래 규칙대로 가요. 그런데 이렇게 공굴리기판으로 오솔길로 들어서면 이때는 여우도 공을 굴려서 가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우를 맡은 친구를 1명 두면 여우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계속 2칸만 가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가도 되지만 선생님도 굴리면 되죠. 제가 여우를 맡았을 땐 제가 이 오솔길로 들어서면 나도 이제부터 굴린다 하고 나도 굴리면서 여우를 보내줬었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주는 또 쫄깃한 맛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너무 여기에서 2칸까지밖에 못 와서 늦어졌어요. 얘는 엄청 빨리 갔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열심히 붙여서 한 이 정도까지 따라갔었거든요. 얼마 차이 안 날 때 아이가 막 조근조근 두근두근 해하면서 결국 이기긴 했지만, 네. 여우보드판을 지나면 공을 굴려주세요 하는 게임입니다. 자, 요번에는 모두가 함께 가기 협력 게임에서의 규칙 변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만 고슴도치를 사용하고 모두가 이 고슴도치를 보내줬잖아요. 협력으로 보내줬다면 요번에는 모두가 각각 갑니다. 네, 내 말 내가 굴려서 가요. 여우도 여우대로 와요. 이때는 2칸씩만 와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2칸씩만 각각의 고슴도치를 갈 때 어떤 아이는 많이 가고 어떤 아이는 조금 가고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뒤쪽 아이가 잡혀도 어때요? 여우의 승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각각의 고슴도치가 출발해서 모두가 무사해야 승리하는 거라서 서로 도와줘야 되겠죠. 이번의 협력은 어떤 협력이다? 굴려서 가져온 토큰을 나눠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4칸 나왔지만 늦게 오는 아이가 있으면 그 늦게 온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너가 조금 있다가 이거 같이 사용해. 그렇게 해서 맨 뒤에 친구를 도와서 목적은 우리가 모두가 무사하게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거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 가는 재미와는 또 다른 재미와 협력의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서 자, 사전 확장 활동 있습니다. 이제 저학년 어떻게 이걸 사전 활동을 하면 좋을까? 또 고학년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특별 규칙을 사용하면 또 재밌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길을 만들기, 이거 다 선생님들이 이 게임은 워낙 간단한 게임이어서 도구를 간단하게 다들 생각하신 방법일 거예요. 오늘 제가 기발하게 아주 특별한 이런 걸 알려드린다기보다 선생님들도 이미 사용하고 계시거나 누구나 생각할 만한 것들이지만 제가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들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길 만들기. 보드게임을 제가 이거는 5살 아이들도 시작을 하면서 했고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재밌어 했습니다. 그래서 2개 가지고 길 만들어봐. 대신에 연결은 반드시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요. 자, 얘네들은 완전히 다 연결됐죠. 이렇게 다 연결되게 해봐라고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붓 그리기처럼 한 길 만들기. 그래서 고슴도치에서 집까지로 그쵸. 고슴도치 출발판에서 집판까지로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모두가 연결되게 해보는 것도 요 4번과 2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솔길 4번과 2번을 활용해서 연결선 만들기 또는 2개만 사용한 길 만들기 3개, 4개, 5개, 6개, 7개 다양하게 점점 늘리면서 만들면 아이들이 이 길을 어떤 거 할까 앞뒷면을 살펴보면서 재밌게 하게 됩니다. 재미도 있지만 길을 살펴본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고요. 아이들은 또 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요 그림 보면 아래
그 물고기도 있잖아요. 저런 피겨들도 찾으면서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도 나눠요. 야, 여기는 연못도 있어. 뭐 이러면서요. 그런 이야기 나누기도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간에 다리도 있죠. 여기 외나무 다리도 있어. 뭐 이 외나무 다리 어디 가운데 놓을까?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외나무 다리를 다른 곳에 놓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었던 건 아이들이 야, 외나무 다리 가운데 놔야 돼. 이런 토킹이 되면서 같이 협동해서 작품을 만드는 기분? 네, 좋습니다. 여기는 또 조금 다르죠. 옆에 거는. 그래서 여우판까지 다 놓으면 7개의 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 모두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 보드나무 선생님이 올려주셔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고학년한테 하면 아주 딱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용해 봤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어려워할 수 있지만, 아니,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하는 데는 해보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유아는 아까처럼 2개, 3개, 4개, 그건 유아들하고 해봤고, 이거는 고학년이랑 해봤는데요. 자, 요런 경우는 끊어지는 길이 생겨요. 이게 재미예요. 끊어지는 길이 생겨서 끊어진 길로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토큰이 있어도 여기에서 만약에 버섯 위치에 있는데 나한테는 나뭇잎이 나왔어. 나뭇잎까지는 갔다가 다시 그 다음번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사과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끊어진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길로 선택해서 간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끊어진 길 나오죠. 내가 사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요 길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정확하네요. 사과로 가면 안 된다. 이때는 반드시 나뭇잎으로 가야 된다. 이런 한계 상황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재밌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끊어진 길 만들기. 자, 그럼 확장 활동으로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좀 다양한 보드게임 형태를 벗어난 그런 게임들을 말하는데요. 저학년은 패턴 만들기 첫 번째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같이 협동해서 만들 수도 있고 혼자 개인 수업일 때는 개인이 만들어 보기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패턴 만들기 해봅니다. 또 특별 규칙이 있는데요. 이 특별 규칙 아이들이 엄청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저학년한테는 썼더니 나름 괜찮았어요. 1, 2학년 너무 재밌게 하고요. 3, 4학년들은 필수로 합니다. 네. 그래서 고학년일수록 이거 하자고 하고요. 저학년들은 해봤더니 좀 안 되는 거 있을 때는 상심하기도 해요. 눈 감고 했는데 엉뚱한 데로 튀어가지고 하나도 안 붙고 튕겼는데 딴 데로 가고 이러기도 해요. 그리고 떨어뜨리기 같은 경우는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이따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상비로도 보여드리고요. 요걸 어떤 식으로 썼느냐를 먼저 보여드리면 액션 주사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액션 주사위라는 표현은 제가 붙인 겁니다. 액션이기 때문에 요 주사위를 써니님께서 전성희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작 발표 때 올려주신 걸 제가 출력해서 여러분들도 보약 게임 보약 카페에 들어가시면 요거 나와 있습니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제가 여기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네, 요대로 이렇게 출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조금 도톰한 종이로 뽑으시는 게 좋겠죠. 또는 저는 도톰한 종이로 넣었더니 출력물 오류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얇은 종이를 뽑아서 두꺼운 데다 붙였어요. 두꺼운 데다 풀로 붙여서 좀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또 이렇게 카드형으로 저는 또 했어요. 주사위 같은 경우랑 좀 다른 게요. 주사위는 계속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카드의 좋은 점은 하나 뽑아서 사용하고 걔는 제외시키는 거죠. 그러면 골고루 해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사위와는 다른 매력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잘라서 뒤집어 놓거나 뽑기. 애들 그럼 뽑기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거 뽑을 거야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하나씩 이렇게. 저는 이걸로도 했었어요. 이렇게 카드 뽑기도 있지만 요 그림. 요거는 제가 처음에 출력을 하기 전이었어요. 출력을 해서 쓰기 전에 저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아주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바꿔서 사용을 했는데요. 잠시만 채팅 볼게요. 카페예요. 보약 카페 치셔서 거기에서 써니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또는 스피드 롤 그걸로도 나올 거예요. 스피디롤로 치시고 거기서 써니님을 찾으시는 게 더 좋겠네. 빠르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썼는데 써니님 올려주신 게 조금 더 잘 보이기는 해요. 이게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밑에 거는 어떤 면에서 좋으냐?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안 올려져 있는데 혹시 요걸로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요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설명서까지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요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설명서 올라와 있는 웹에 있는 거에서 캡처해서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카드형으로만 잘라서 쓰시면 되고요. 아이들한테 하나 뽑아봐. 그래서 아이들 뽑기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주사위보다 이걸 조금 더 좋아했거든요, 애들이. 뽑는 거를, 굴리는 거는 많이 익숙한데 뽑는 거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운영자님께서 지금 기획팀에서 올려주셨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채팅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뽑기로 한다. 네, 그리고 넘겨서 요번에는 추가 팁입니다. 추가 팁은 굴리기 전체,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연 주사위 하는 거 어떤 식으로 느낌이 있는지도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가 다시 화면 공유하고 들어갈게요. 자, 굴려서 쓰는 거. 굴리면 튕기기. 그러면 튕긴다는 거는 얘를 튕겨서 하는 거겠죠. 잠깐만요. 저도 조금 맞아요. 예, 검지손가락 튕기는 거. 자, 요 검지로 튕기는데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속도 조절 안 하면요. 하나밖에 안 붙어요. 튕기기가 내가 굴리기는 속도가 조절이 되는데요. 얘는 덜 튕기면 안 가고요. 너무 세게 튕기면 날아가 버려요. 하나도 안 붙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튕겨야 돼요. 그래야 멈추면서 붙어옵니다. 네, 멈추면서 붙어와요. 또 그 다음에 뭐 굴려볼게요. 또 팔꿈치면은 팔꿈치를 대고 굴려야 돼요. 생각보다 굴리다 보면 이렇게 팔꿈치가 떨어져요. 근데 내가 팔꿈치를 대고 굴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요. 또, 그 다음엔 뭐,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크기니까 잘 보이실 거예요. 자, 눈 감기. 그럼 눈 감고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저 굴리는 거지. 눈 감고 이렇게 굴려요. 네. 다행히 붙었어요, 저는. 자, 안 붙는 애들 있습니다. 조준하고 눈 감으라고 해요. 또 엄지. 엄지는 엄지손가락이 공에 닿지 않게 해요. 그래서 엄지를 안 닿고 그러면 애들이 괜히 안 닿던 엄지도 막 신경을 써요. 다 원래 안 닿고도 했는데 엄지 안 닿아야 된다고 뭐 속에다 넣는 애 뭐 이러고 하는 애 뭐 그런 애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자, 그래서 엄지가 안 닿게 그냥 굴린다라는 거. 네. 또 그다음에는 떨어뜨리기. 이거 어려워요. 이거는 한 뼘 정도? 한 뼘 정도에서 떨어뜨리면 10cm 되거든요. 이거 안 보이나요? 이쪽으로 해볼까요? 네. 자, 떨어뜨리기 이렇게 놓고 통 떨어지는데 튕기기 때문에 많이 붙진 않아요. 한두 개만 붙습니다. 확실히 핸디캡이에요. 네, 지금 이거 안 좋은 한계 상황을 줍니다. 자, 또 팔꿈치 했고요. 반대손. 반대손은 반대쪽 손으로 내가 늘 사용하는 오른손이면 그걸로는 잘 굴릴 수 있잖아요. 잘 못 굴리는 손으로 굴려야 돼요. 자, 벨크로 토큰 뒤집어 놓고 안 되는 손으로 굴립니다. 더 잘 붙었어요. 이런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 왼손인데 3개 붙었네요. 자, 이런 재미가 또 있지요. 튕기기는 아까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엄지 다 해봤어요. 떨어뜨리기 이런 재미 요소를 추가해서 내가 방법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다. 그리고 카드 뽑기 또 설명서가 저처럼 필요한 사람은 카드 이걸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체 연령 팁입니다. 전체 연령을 지금 해주실 때요. 굴리기 레인이 있는데요. 요거는 담담한 일상님이 올려주셨어요. 다 보약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참 좋다라고 생각한 건 아이들이 떨어지기도 해요. 막 저 굴러 떨어져 내려가기도 하고요. 잘못 굴리면. 그리고 이 굴릴 때마다 가까이 와서 굴렸다가 여기서 굴렸다가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 굴리기 할 때는 요게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요 레인 굴리기를 또 추가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인을 뭐로 만드시든 레인을 주고 그 길로 굴리게 한다. 요거 약간 무슨 기분 나냐 하면요. 볼링하는 기분이 좀 나요.
그래서 볼링처럼 요 레인 따라서 굴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굴리는 방법도 다양하게 해보는 그런 묘미가 있고요. 꽝 토큰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재밌는 요소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모양이 이런가 했더니 이 벨크로 토큰을 뜯어내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떼어낸 나머지 부분, 버려지는 부분으로 활용하셔서 거기다 대고 그리셔가지고 잘랐죠. 여기에다가는 메롱을 해주시고 사용할 때는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벨크로 토큰에 밝으면 여기에다 메롱을 비어있는 곳이니까요. 버려지는 거니까 하얗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메롱을 하신 거고요. 저는 이거 보기 전에 벨크로 토큰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못 만들었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메롱 해 놓으시고 뒤집어서 똑같이 사용하면 분명히 굴렸는데 메롱이 딸려올 수 있겠죠. 그러면 메롱은 어떤 거예요? 버려야 되겠죠.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기대감이 순간 가져왔는데 뜯어보니 메롱이야. 그러면 화나죠. 그런 재미가 또 있어요. 그럼 다른 애들이 오히려 상대방한테 큰 웃음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자, 꽝 토큰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스피드롤을 다양한 확장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스피드롤 다시 원래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스피드롤은 이래서 재밌다. 자, 첫 번째, 심플합니다. 보약의 캐치프라이드죠? Simple, easy, fun. 그거에 너무 적합해요. 쉽게 공 불려서 하고요. 그리고 벨크로 토큰 붙여서요. 그리고 앞으로 내면서 토큰 내면서 전진하면 집에 도착하면 승리. 그래서 경쟁을 하고 또 협동을 하고. 그쵸? 쉬운 게임이에요. 그냥 벨크로 토큰 보드판 연결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fun, 재미 요소를 더했어요. 이런 특별 규칙을 넣어져 있고요. 설명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대로 이제 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 주사위도 좀 활용해 보시지만 이렇게 기본 갖고 있는 기본 내용으로만 해도 충분히 재미있는 게임입니다.